아이들에게 삼각형 열쇠로 열 수 있는 삼각형 구멍을 주었더니 3, 4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구멍과 열쇠를 맞출 수 있었다. 다음에는 사각형 구멍을 준 후 모양이 다른 열쇠를 주어 골라서 구멍에 맞출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96명 대부분의 아이들이 옳은 모양으로 골랐다고 한다. 여기서 약간 더 복잡한 실험을 하였다. 이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는 후 15분 동안 놀게 한 후 이들에게 같은 실험을 시행해 보았더니 3살 된 아이들은 많은 수가 제 모양을 찾지 못한 반면에 4살 아이들은 많은 수가 제 모양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4살이 되어야 비로소 에피소드 기억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사각형 구멍과 열쇠를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무슨 에피소드 기억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쭉 연결된 어떤 그 문장이나 어떤 그 해동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럼 애들이 이거 본다고. 이게 촛불이야, 촛불. 알았지?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줄 때 그 아이가 이걸 촛불로 기억을 하는 거가 그게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한 뭉탱이 이걸 기억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만 3살하고 만 4살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소리예요. 즉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게 만 4살 되어야지 된다는 소리고 그때쯤 되어야지 기억력이 제대로 형성된다는 소리지 3살만 하더라도 아직 덜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대단한 뜻은 없어요. 근데 3살하고 4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미래를 위한 기억. 또 다른 학자는 기억이란 미래를 위한 과거의 기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바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달이 밝은 밤에는 호숫가로 가서 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런 밤에는 호랑이가 와서 물을 마시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학생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 첫째 그룹에는 캠핑을 다녀온 학생들로, 둘째 그룹에는 캠핑의 즐거움에 대한 감상을 하는 학생들로, 그리고 셋째 그룹에는 다음 주에 캠핑을 가는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한 다음에 이들에게 음식, 나무, 슬픔 등 캠핑과 관련된 30가지의 품목을 나열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품목들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결과는 캠핑을 가는 학생들이 다른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가장 많은 품목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학자는 기억이 결정에 도움이 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래를 능동적으로 계획할 때 기억이 가장 뚜렷해진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거 다들 캐치하셨죠? 이 캠핑을 가는 에 대해서 3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옛날에 캠핑을 갔다 온 사람들, 둘째 그룹은 캠핑에 가면 어떨 것이라는 감상문을 쓰라는 걸 써요. 그게 둘째 그룹이고, 셋째 그룹은 다음 주에 캠핑을 가는 사람들을 3그룹으로 나눠서 캠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물건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30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 30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기억할 수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다음 주에 캠핑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더 많이 기억한 거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미래가 있는 사람들, 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련된 기억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난 이 소리를 들으면서요, 아, 이게 치매 있는 사람들은 계획이 없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구나.
이 사람들한테 너 이거 외워라. 내가 엄마 딸이야. 밥을 이렇게 해서 먹어. 얘기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은 엄마, 우리 내년 엄마 생일날은 어디로 놀러 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죽어가는 엄마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엄마가 있었어. 그때 딸이 아니고 아들이야. 그러니까 숨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이제 가는 게 보여, 아들이. 그래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엄마, 눈도 못 뜨면서 들었다는 소리 표정을 하는 거야. 아들이 엄마한테 무슨 소리 했냐면 엄마 18살 때 얼마나 예뻤을까? 18살 된 여자들 쳐놓고 예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다 예쁘지 뭐. 18살 때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은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딨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죽는 엄마가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우더래요. 알아들은 거야.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한테도 과거의 기억과 그 희망찼던 그 얘기를 끄집어냈을 때 난 이 아들이 엄마를 천국으로 보냈다고 보는 거라. 행복하게 죽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거의 기억이 새로워지는 거라. 치매 걸린 또 걸릴까봐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계획을 세워주는 거라. 당신 실버타운에만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실버타운에다가 이제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해서 평생교육이라는 거 있죠. 그냥 뭐 적당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도 보고 진짜 공부를 해야 돼. 우리 실버타운에다 평생 대학원을 세우면 어떨까? 그러니까 노도 나오고 예스도 나와야지만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근데 평생 대학원은 너무하고 우리 요가나 좀 배웁시다. 계획을 세워주는 거야. 희망을 보여주고. 치매 걸릴까봐 걱정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게 계획을 세워주고 희망을 보여주는 거야. 과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회로가 같구나. 과거를 관장하는 회로하고 미래를 가는 회로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치매 걱정하지들 말고 계획을 세우자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면 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해당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또 재직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노화 방지가 아니야. 우리 늙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 치매 방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프로그램 우리 교회에 한번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마 그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치매 터메릭도 먹고 커피도 자꾸만 마시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도 그것도 절대로 필요해. 무엇보다도 운동을 하면서 절대로 필요한데 계획과 희망이 없으면서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주면서 치매 예방을 하는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소리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캠핑 가는 학생들은 캠핑에 필요한 거를 딴 그룹에 비해서 더 많이 기억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내가 당장 써먹어야 되니까 내가 기억을 더 하는 거라. 내가 지금 계획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좀 더 저절로 기억이 더 잘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예요. 난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거야. 근데 그건 이제 치매 얘기고 이제 우리 암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기억과 행동에 대한 또 하나의 동물 실험. 동물들이 들판에서나 실험실 미로에서 돌아다닐 때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해마에 입력된다. 다음에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뇌의 같은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마치 불이 켜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2009년도에 MIT의 과학자들은 10m의 구불구불한 길을 걷게 하면서 쥐의 뇌에 이식한 장치로 쥐의 뇌에 입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쥐들은 가다가 쉴 때가 있었는데 이때 관찰된 것은 쥐가 복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먹이가 놓여있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추적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쥐가 먹이를 찾는 방법은 과거에 입력된 기억을 이용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관객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동물원에 침팬지가 있었다. 동물원 직원은 전날 침팬지가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모아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침팬지에게 왜 돌멩이를 모아두냐고 물어볼 수 있다면 침팬지의 의도를 알 수 있었겠지만 불행하게도 침팬지에게는 언어가 없었던 것이다. 이건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 걸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 것까지 다시 읽어주세요.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과거와 미래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만약 우리에게 언어가 없었다면 다른 동물이나 침팬지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 생활이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이용하여 미래의 생존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다. 발표할 수 없는 생존을 위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반복된 생활로부터 인간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전부터 있어 오던 명확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관점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소설가나 문장가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한 과거로부터 미래의 문장을 읽기 좋게 펴내는 사람들일 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언어라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뭐 우리가 뭐 동물보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 동물에 대해서 우수한 게 없어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우린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거. 이 문자도 언어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살피고 하는 건데 동물들이 서로 의논할까요? 딴 동물들이 하는 거 관찰은 하겠지만 야 그거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이런 의논은 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들처럼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동물이 동물로서 남아있고 인간이 인간다워진 것은 언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또 지나가는 소리인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우리 생존자 지원 모임하고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누구죠? 조정래 씨가 만리장성인가 뭐라 그랬어? 아니요. 만리 뭐야? 중국 갔다 왔어. 정글만리. 응? 정글만리. 정글만리장. 그게 뭐 책이 10권인가 뭐. 네. 3권. 3권이야? 네. 100만 부 이상 팔렸대요. 중국에 대한 기행문인데 중국 사람들에 대한 아주 속속 들어갔는데 조정래 씨가 중국에 가서 1년인가 2년인가 살았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명작을 써냈는데 과거를 모아놓은 경험이 없었더라면은 정글만리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소설가나 시인들이 여행을 다녀요, 일부러. 가서 새로운 경치도 보지만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책들을 무지하게 봅니다. 딴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글을 쓸 때 그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글재주뿐이지 시인이나 문장가가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명작은 쓸 수가 없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틀란타 우리 암생존자 지원 모임이
암 생존자 힐링 모임이라고 한소연이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참 힐링 모임이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발전하려면은 다들 공부해가지고 자기 경험담을 여기다 내놓고 우리가 한 덩어리로 뭘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허 선생님 이겁니다. 세계를 바꿀 수 있다면 미래가 달라진다. 뭘 바꿔요? 과거를 이거보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미래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미래가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진정으로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자신이 과거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바꾸어야 하는 과거는 내 몸에 있는 병든 부분의 치유를 길이 될 것이다. 용서가 쉽다는 것은 아니고 미래의 치유를 위해서는 과거를 용서해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좋은 과거는 좋은 미래의 글이 될 가능성이 큰 대신에 별 볼일 없는 과거는 기대에 못 미치는 미래의 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작가들은 끊임없는 독서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직접 몸을 이끌어가면서 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래의 글을 쓰는 것은 글 쓰는 사람들이 작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상처받은 이야기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애로운 사람들은 사람이 그리워진다. 그것도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다. 특별히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에 벗어날 수 있었다면 그런 사람이 절실하게 그리워지는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응원해진 상처를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나?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한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런 사람이 정말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벽이 너무 높아서 그런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또한 그런 사람이 그 높은 벽을 넘어서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진정으로 남의 용서해줘 나의 과거를 바꾸면 내 몸의 아픈 곳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야 하며 또한 나의 과거를 들어주면서 나의 과거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인 상처받은 이야기꾼들을 꾼을 찾아서 미래의 치유를 꿈꿀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병상련. 이 상처받은 이야기꾼이라는 거에 이제 이건 미국 사람이 지어낸 말인데요. 이 사람 얘기는 상처받은 이야기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다 세상을 용서해 주신 그 상처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되셨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암 생존자 힐링 모임이 이 모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내 몸에 생긴 병의 치유를 바란다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을 베풀면서 그 치유를 받는 그 태도가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 내가 받아 가려는 것보다는 누굴 도와주겠다는 생각. 난 참 가슴이 아픈 거가 나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2주 동안 공부할 때 내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남을 용서해주고 생긴 이 빈 공터를 그냥 놔두면은 다른 나쁜 것들이 와서 다시 점령할 수가 있으니까 그 빈 공터를 사랑으로 채우고 봉사활동으로 채울 때 이게 더 포지티브하게 나가지 않겠느냐. 이걸 내가 분명히 말씀들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나의 병에 대한 것보다도 내 친구, 내 식구, 우리 식구들 아니야? 다 같이 밥 먹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잘 지내느냐.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접할 때 나한테 더 이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준비해 온 거는요. 이 내용도 너무 좋지만 우리 타이밍으로 볼 때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고 암 재발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거가 과거하고 미래가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과거를 바꾸면서 희망을 새롭게 심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좋은 희망과 계획을 갖고 있으면 과거의 기억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나는 이거 같은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이렇게 카트를 해가지고 막 뿌리려고 그래요. 한의사에다가. 이제 그것도 좀 뿌리세요. 근데 이게 철자법이 좀 틀려가지고 좀 미안하지만은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사실 철자법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유한 씨한테도 이제 이거를 내가 부탁할 테니까 카피를 해서 성당에도 좀 뿌리세요. 나는 무슨 특별한 뜻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내가 영어로 번역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내가 힘이 거기까지는 안 닿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뒷장에 보면요. 제일 밑에 디스커버 2011년 4월 5에 이 글이 나와 있는 걸 내가 지금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내 얘기예요.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널리 펼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십시오. 전 요즘에 글쎄 제가 이 치료가 다 끝나서 그런지 이 재발이라는 것을 어떻게